네, 정부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향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느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반응인데요.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네, 외교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아직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더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면서 좀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이 이번에 살해된 인물이 김정남이 맞는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남이 또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하는 인물은 아니라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통일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데요. 정부가 어느 선까지 언급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지 경찰에서 신원 파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또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 시점에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줄곧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줄곧 공포 통치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이어서 이번 이복형 김정남 살해까지 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게 맞다고 결론이 난다면 김정은의 공포 통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과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장남으로 후계자로 낙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김정은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를 떠도는 중에도 공공연하게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비판해왔습니다. 아들인 김한솔도 유학을 하면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등 이른바 튀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점들이 유일 영도 체계를 유지하려는 김정은에게 큰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또 정보 당국은 모두 이번 사건 발생 배경과 향후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이선아입니다.